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구탄 직업의 헛소리와 개소리를 담당하는 헛개짱입니다. 사실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요. 다 설정이에요, 설정. 저희 영상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최근에 저희가 올린 영상 중 제일 핫했던 영상이 노조와 관련된 영상이더라고요.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영상 댓글을 보면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노조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고 노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노조에 대해 공부를 해보고 저희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노동조합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네이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그리고 최근에는 노동자 계급의 사회적 지위 개선을 위한 정치활동까지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단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노동조합은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본이 없는 상태로 흔히들 말하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노동력밖에 없고, 기업은 자본과 생산시설은 있지만 노동력이 없으니 이 둘이 만나 서로 대등한 관계로 계약을 맺는 겁니다. 경제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노동자와 기업 둘 다 없으면 안 되는 요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고요? 나는 매일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업은 그게 아니거든요. 나 말고도 일할 사람은 많거든요. 이러면서 기업은 노동자에게 흔히 말하는 갑질을 하게 되는 거죠. 임금 체불, 열정페이 이런 것들이 다 기업과 노동자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죠. 이렇게 개인 혼자서는 기업을 상대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동자 집단을 만들어서 기업과 협상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월급 조금 더 받겠다, 성과금 조금 더 받겠다 이런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안정성을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노동조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의 노조가 얼마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갑질 문화가 만연한 거예요.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니까 땅콩 회항을 하고 물컵을 집어던지고 기업이 노동자에게 비인격적 모독을 해도 아무 말 못하고 맨날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반면에 기업에서는 노조가 생기면 직원 해고나 임금, 복지 면에서 제약을 받게 되니까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에서 기를 쓰고 노조 결성을 못하게 막고 와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를 누가 봐주고 있나요? 우리나라 정부가 암묵적으로 눈 감아주고 있는 거죠. 사실 직원 몇 명 이상 기업은 무조건 노조를 만들도록 규정을 만들면 노동자의 인권이 살아날 텐데 정부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요. 현 정부든 이전 정부든 노동자의 편은 노동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연 경제 성장 시기에 공장이나 건설 현장 같은 힘들고 위험한 곳에서 땀 흘리며 일한 노동자가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국가적 차원에서 그 공을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1987년대 노동자들이 폭발했고 당시 일어난 노동자 대투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노동자의 인권이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노동자 대투쟁이 없었다면 아직도 기업은 노동자를 염전에 노예 부려먹듯이 적은 돈 주고 적은 복지 제공하면서 자신의 배만 채우고 있을지도 몰라요. 결국 노동조합은 기업이 노동자에 대한 비윤리적이고 불합리한 갑질 행태를 막고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복지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대체 왜 노조를 욕할까요?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뉴스를 자주 보신다면 노조에 대해 그리 좋은 기사가 나는 것을 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 인터넷 댓글을 봐도 노조를 기종노조라 욕하면서 다 없어져야 한다고 울부짖는 글을 엄청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기업과 손잡은 언론의 편파 보도입니다. TV나 뉴스 기사를 보면 조중동을 포함한 대다수의 언론들은 민주노총 가게에 혈안이 돼서 정말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말 중립적인 기사나 노조가 왜 파업하는지에 대한 기사는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부분의 기사는 파업이 불법이니 어쩌니부터 시작해서 폭력 시위다, 불법 점거다 이렇게 떠들면서 거기다 귀족노조 프레임까지 씌워버립니다. 완전 노동자들을 악마로 만드는 거죠. 특히 조중동 이 기레기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실제로 파업 중에 용역업체들이나
경찰 등과의 실랑이로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회사나 정부에서 맨날 자기들 분리할 때 앵무새 같이 하는 말, 우리가 지시한 적 없다, 개인의 일탈이다 정도로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도 대화로 해결하고 싶지만 실랑이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내용을 가지고 마치 민주노총 전체가 죽창을 들고 사람을 패고 찌르고 한 것 마냥 보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대부분의 기사도 증거도 없이 일단 노조한테 불리한 내용을 써놓고 아니면 말고 라든지 사실관계 속에서 노조에게 유리한 내용은 쏙 빼놓는다든지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을 예로 들어볼까요?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관련 파업에 대해 불법 시위로 정상기업 활동마저 봉쇄당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이런 행태가 노조를 더 기고만장하게 하는 악순환이 빚어진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 글 어디를 찾아봐도 현대중공업 측이 제기한 노조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사실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쟁의행위는 평화적 단체 교섭의 실현을 뒷받침하고 근로자들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 있는 노동상권을 인정하면서 이번 시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 울산대학교 앞에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내용은 울산대는 학교 내 체육관에서 물적 분할을 진행하게 될 경우 공권력과 용역이 투입될 것은 불보듯 뻔한데 주주총회 장소를 허가해 주었고 학생들의 학교 진입은 막으면서 현대중공업 일부 주주들과 전투경찰, 용역까지 진입하게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성자는 행동하는 울산대 학생들이라고 적어 놓았지만 언론에서 하는 말은 기가 막힙니다. 해당 기간이 시험기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했을 리가 없고 일반인이 노조겠죠? 붙였다 라는 기사를 적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입니까? 노조에서 굳이 들킬 걸 알면서도 울산대학교에 가서 행동하는 울산대 학생들 이라고 이름까지 속여서 대자보를 붙였다고요? 그리고 근거는 학교 시험기간이라서 울산대는 시험기간에 하루종일 학생들이 강의실 안에 갇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시험만 치게 되나요? 그럼 반대로 그렇게 중요한 시험기간에 주주총회를 학교에서 열게 한 울산대학교 관련자들은 전부 옷 벗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맨날 CCTV 확인하고 있다고만 하지 지금 벌써 보름이 지났는데 주주총회 CCTV도 그렇고 대자보 CCTV도 공개 못한 이유가 뭘까요? 뻔하죠. 울산대와 회사한테 불리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편파적인 기사를 보면 국민들은 대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정말 노조 새끼들 다 죽여버리고 싶다. 공권력 투입해서 전부 깜빵에 쳐넣어야 된다. 완전 죽일 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업에서는 원하는 것이 둘째는 귀족노조라는 국민의 인식 때문입니다. 입에 착착 달라붙죠 귀족노조. 근데 이것도 좀 어이없는 게 귀족은 신분이 좋아서 정치적 사회적 특권을 가진 계층을 말하는데 정부와 기업에서는 노동자 대우는 노예 못지않게 대해주면서 이름은 또 귀족노조라고 불러주니 뭐 듣기는 좋네요. 귀족인 재벌 밑에서 노예처럼 일하기 때문에 귀족노조인가요? 사실 귀족이라는 게 놀고 먹는 집단인데 대체 무슨 일을 하며 귀족이 일하다가 떨어져서 죽고 질식해서 죽고 끼어서 죽고 더워서 죽고 과로해서 죽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귀족들이 그렇게 죽었으면 옛날 공룡들처럼 멸종돼도 이상하지가 않을 건데 심심하면 물컵이나 던지고 땅콩 해양이나 하면서 문제 터지면 잠시 반성하는 척만 하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복귀해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 거 보면 진짜 재벌이 생명력 하나는 바퀴벌레보다 좋은 것 같네요. 갑자기 각설이 타령이 생각납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건 좀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진짜 귀족과 귀족 노조는 이름은 비슷한데 생활 환경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 귀족노조라는 건 몇 년 전부터 보수 언론 단체에서 주로 고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을 까기 위한 용어라고 하네요. 너희보다 임금 못 받는 사람도 많은데 임금 더 달라고 시위하니까 꼴배기가 싫은 거죠. 그런데 임금 많이 받는 것과 시위하는 것 무슨 관련이 있나요? 회사에서 이익이 많이 났으면 그만큼 노동자에게 보상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기업이 경영을 투명하게 해서 그해 난 수익을 노조랑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배분을 했으면 왜 파업을 하겠습니까? 기업이 직원들 임금 적게 주면서 온갖 편법으로 재벌들 배만 불릴 생각만 하니까 투명하게 경영을 못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기업이 성과를 냈다면 같이 일한 노동자도 땅하게 보상해주는 게 당연한데 매번 기업은 직원을 속이고 거짓말만 늘어놓으니 노사 신뢰관계가 깨진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현대중공업도 사실 19년 연속
무분기를 달성한 노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파업을 하는 이유도 다 노사 간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들 중에는 회사가 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여러분, 기업에는 사내유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 매출에서 각종 비용, 배당까지 지출하고 남은 이익금을 동산, 부동산 형태로 쌓아둔 비용을 말합니다. 물론 100%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들이죠. 그런데 2019년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950조 원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70조 원 정도 됩니다. 거의 2년 예산에 가까운 돈을 30대 재벌들이 사내유보금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 과연 이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수익이 났을 때 노동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돈이 아닐까요? 맨날 최저임금 때문에 죽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사내유보금이 넘쳐나고 이때까지 수익이 났을 때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배분하지 않았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네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내유보금이 대다수의 국민인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으니 경제도 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도 국민들의 대다수는 이런 사실도 모른 채 그저 재벌 CEO만 찬양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떠나고 해외 공장 이전하는 것을 모두 파업하는 강성노조 탓으로 돌리며 욕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노조가 강하다는 독일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전에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독일의 강성노조 때문에 독일 정부도 고심하고 있다. 그랬더니 독일 대사관에서 독일의 강력한 노조는 독일 경제의 경쟁력 요인 중 하나다 라면서 강력히 정정보도를 요청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처럼 독일에서는 노동자를 중요시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무시하고 정리해고의 대상자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노하우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요. 그 이유는 경제 원동력에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포함된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린 거죠.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노동자는 그냥 하나의 부속품일 뿐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만 봐도 정년까지 회사 다니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보통 40대, 50대만 돼도 바로 잘려나갑니다. 왜냐하면 임금 높게 준 것보다 값싼 신입사원들 쓰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경제 주체는 누구냐고 물으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대기업 CEO라고 할까. 노동자들은 그냥 그 안에 들어가는 부속품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노조 같은 거 만들지 말고 숨도 쉬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부속품처럼 일하다 집에 가라는 거죠. 또 독일 같은 경우는 회사 경영을 회사와 노동자가 같이 상의를 하고 진행해요. 회사도 노동자도 상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노동자의 책임의식,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독일이 제조업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원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노동자가 회사 경영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항을 재벌의 경영 승계나 회사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진행해버리니 노동자는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노사 신뢰관계도 무너지면서 애사심도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노조에서 회사의 경영 상황은 신경 쓰지 않고 무분별하고 근거 없는 임금 인상이나 복지 향상 같은 주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노조가 필요한 많은 부분들이 기업과 손잡은 언론 플레이와 국민들의 노조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퇴색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경제사회에서 노동자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 노조는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며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노조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구탄직업의 헛개짱이었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다른 시청자도 볼 수 있도록 지지해주세요. 감사합니다.